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변비인데요.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식사, 그리고 물보다 커피와 음료를 더 많이 마시면서 수분 섭취가 자연스럽게 적어지고 변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변비를 개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시간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을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려 변비 증상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는다고 변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박사님, 변비의 기준은 무엇이고 변비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변비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변을 볼 때 아주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또 대변이 과도하게 딱딱해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대변을 보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뭔가 남아있는 느낌, 뭔가 덜 나온 느낌이 든 경우. 세 번째는 원활하게 대변을 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대변을 3번 이하로 보는 경우에 변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비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는 장에 암이 있거나 다른 부가적으로 치질 자체에 질병이 있거나 해서 대변 자체가 부드럽지 못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배가 차갑거나 위와 장에 반대로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가 차갑다는 것은 장에서 연동운동이 안 되고, 연동운동이 안 된다는 것은 항문을 통해서 대변을 밀어내는 힘이 안 됩니다. 이에 반해서 위와 열에 있는 경우에는 장에서 수분을 자꾸 흡수를 하고 이로 인해서 대변이 딱딱해지면서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이와 반대로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음식도 잘 먹고 볼일도 보러 자주 가게 되는데 뭔가 일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긴장해야 될 때는 당연히 장이 운동이 되면 안 되겠죠. 일 처리하는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만 생기면 또는 신경 쓸 일만 생기면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기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식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대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힘보다 먹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배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질환이 있어도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요, 변비가 지속된다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님, 이 변비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체중이 증가합니다. 음식물에 이제 찌꺼기가 대변이니까 찌꺼기가 제대로 못 나가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깨끗하지가 않고 나빠지고 탁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에 찌꺼기, 음식물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음식 맛이 떨어지고 또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복부 비만이 되고 이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반대로 배와 장은 차가워지면서 부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음식물의 찌꺼기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피가
탁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입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든지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한다든지 손과 다리 쪽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저림 증상까지도 나타나고 고혈압이나 이로 인해서 고지혈증까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체중도 증가하고 무엇보다 음식물의 찌꺼기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피가 탁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이 변비가 있을 때 흔히들 식이섬유를 섭취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식이섬유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식이섬유가 있고요, 이 견과류가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좀 더 필요한 체질은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식이섬유는 이제 야채나 채소 쪽에 좀 많이 들어있는데 성질이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추위를 타는 이제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2일에 한두 번 정도 복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너무 센 게 좋다, 시원한 게 좋다, 이런 소양인 체질들의 경우에는 2일에 2, 3회, 그래서 매일 이 식이섬유를 자주 많이 섭취해 줄수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섬유질 섭취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방차와 어떤 한방지압법이 도움이 되는지 박사님께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당귀와 도인, 행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위를 타는 음체질이다, 열이 많은 양체질이다 할 때 내가 추위를 좀 많이 느껴 손발을 잡았는데 좀 차,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술을 한 모금만 하면 빨개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나는 술을 먹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손은 겉은 차도 내부에는 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는 더운 거 시원한 데가 좋은데 선풍기, 에어컨을 쏘기는 쏘는데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그 다음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줄이는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찬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음체질의 경우에는 당귀와 도인, 행인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갈근 귤피, 지시를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압법에 있어서는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은 요안과 관원혈을 지압을 해주시는데, 요한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내 두 손을 가지고 허리 뒤쪽에 가면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목한 부분에 본인의 이 손바닥을 대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열이 나도록 자주 마사지를 해 주시고 또 비벼 주시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관원혈입니다. 관원혈은 배꼽 아래쪽에 있는데요. 배꼽에서 반듯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배꼽에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이 관원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침에 누워서 일어날 때나 잠자기 전에 누워서 무릎을 올려주고 이 부분을 자신의 세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나 엄지손으로 해서 한 10초씩 뻐근할 정도로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이 많은 양체질은 지구와 골륜혈인데요. 지구혈은 본인의 다섯 번째 손가락을 손목의 바깥쪽에 가로 주름이 있습니다. 횡문. 그래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부분을 지압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뻐근할 정도로 해주시고, 골륜혈은 바깥쪽 복사뼈에서 뒤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변비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생활의 습관 개선 중요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생활 습관 필요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변이 딱딱해지니까 예, 수분과 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나는 평소에 물을 마시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물은 너무 많이 안 드시고 예, 식이섬유, 예, 채소나 이제 야채 쪽으로 조금 더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꼽과 발바닥을 자주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배꼽 위쪽으로 해서 좌우로 뭐 돌려서 본인 편하신 대로 열감이 날 정도로 문질러 주고, 예, 발바닥은 예, 자신의 손바닥으로 해서 자꾸 비벼 주시면 열감이 나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인해서 예, 배변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변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요즘 100세 시대인데 50부터는 내가 관리해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자신의 체질에 맞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전화 상담에서도 물어보고, 이건 제가 진료할 때 뭐 다리가 삐어서 오거나 감기가 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변과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진맥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비 증상이 보인다면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로 변비를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예.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76세입니다. 76세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65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52kg 정도 됩니다. 52에서 53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보름 전에요. 네, 한의원에서 찜질을 했는데 예, 약간 뜨거웠는데 목 근처 어깨 쪽지와 그 가운데가 쓰리고 예, 약간 통증이 있어서 예, 수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피부과에 가니까 로션 치료를 받았는데 네, 효과가 없어서 예, 박사님께 진료를 받고자 합니다. 예. 지금도 그 부분에서 열감이 느껴지세요? 지금도 그 쓰리고 약간 통증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76세신데 따로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신장약을 먹고 있고요. 사고체 신염. 콩팥이요? 예. 예, 그리고 신경 안정제로 2분의 1 조각, 예. 수면제 4분의 1 조각을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장약은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2018년부터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밤에 소변은 보기 위해서 몇 번 일어나십니까? 예, 한 번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나시고. 소변은 바로 나오고 보고 나면 시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소화는 어떠세요, 요즘요? 소화는 잘 되는 편인데요. 예.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체중이 52에서 53인데 1,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편이세요? 한 1, 2년 전보다 제가 2월경에 폐렴을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이 한 4kg, 5kg 정도 빠졌습니다. 예. 원래 4, 5kg 그러면 뭐 원래 평상시에는 한 55에서 55 정도 왔다 갔다 하신 편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5, 6 정도요. 예. 요즘 뭐 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쉬고 있습니다. 아, 쉬고 계세요. 근데 예. 지금 현재 콩팥약을 드시고 계셔서 그 피부과에서는 그 연고만 처방해 주셨습니까? 예, 연고만 한 2주 했는데요. 예. 로션에서 네. 다른 약으로 연고로 바꿔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고를 오늘 발라봤는데요. 예. 그대로 지금 오늘 발라보고 지금 아직은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속 피부가 좀 이렇게 뽀얗고 부드러우신 편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요. 예. 신경이 참 예민하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볼 때 이제 제가 피부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이제 피부가 남성이지만 여성처럼 좀 뽀얗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좀 이제 이러신 분들이 대체로 예민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좀 무언가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예, 예. 예. 어르신도 그런 쪽이신 것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콩팥 지금 병원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컴퓨터 이제 어르신 함자를 치면 이렇게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딱 처방전이 나오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중복 처방이 안 되게. 근데 예. 의사 선생님께서 그 처방전을 보시고 아마 회복이 좀 더뎌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그 심장약과는 신경 안정제가 네. 그 피부에 예.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회복이 안 될 거라고 그래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아, 그러시면 지금 따로 뭐 운동 같은 거 취미 생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예. 한 30분 걷기 운동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타운에 가면은 그 노인 복지 생활에 가면은 당구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점심 먹고 거기서 당구를 한 2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예. 당구 치는 거 좋아하세요? 예. 예. 그다음에 요 근래에 따로 뭐 좀 신경 쓰거나 마음이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몸 아픈 거 말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예. 한의원에서 찜질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것 외에는 네. 별로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피부과 선생님께서 그 이제 신경과 약을 보고 좀 회복이 느려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콩팥에서 예. 지금 처방받아서 콩팥내과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정해준 거 있습니까?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식사를 하실 때, 예, 밥을 하실 때 그 검정콩 있죠? 예, 예. 예, 약콩이 있습니다. 검정콩하고 약콩은 좀 다르거든요. 검정콩과 약콩이요. 예, 예. 그래서 약콩을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예, 예. 식사하실 때 조금 같이 넣고 그러니까 콩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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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흑두라고 하는데 약콩은 무언가를 먹을 때 그 약에 대한 것을 해독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줍니다. 예, 해독하고 예, 혈액순환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피부과 선생님께서 신경과 약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좀 느려질 거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해독 개념하고 순환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 게 검정 약콩입니다. 예, 예. 예, 검정 약콩으로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검정 약콩이요. 예. 그래서 그걸 하루에 이렇게 한 번 먹을 때 10알, 이렇게 식사하면 한 30알 되잖아요. 예, 밥에 넣어가지고요. 예, 밥에 넣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좀 함께 드셔보세요. 피부 연고는 우선 같이 바르시고요. 피부과에서 처방해 준 거. 예, 근데 말씀하세요. 아직 처방을 안 해주거든요. 약을 처방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약은 처방 안 해주고 연고는 처방해 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연고는 바르시고 지금 예, 연고 바릅니다. 아마 지금 콩팥 내과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 약도 있어서 아마 예.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는 약하고 뭔가가 이제 어떻게 대립된다든지 뭐 안 하는 게 낫고 연고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처방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콩팥 약을 드시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확히 진맥을 해야 뭔가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차선책으로 이제 음식은 검정 약콩은 음식처럼 우리가 밥에 콩 넣어서 해서 드시기 때문에 지금 콩팥 내과에서 특별히 뭐 금기하는 음식을 한 게 없으면 검정 콩을 밥에 넣어서 콩밥을 해서 하루에 이제 한 끼에 한 10알 정도씩 해서 이렇게 조금 드시면서 경과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한 10알에서 20알 정도 이렇게 늘려가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르신요. 그 다음에 예,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피부과에서요. 예. 먹는 약을 처방을 안 해주는데 그 약을 안 먹고 검정콩만 먹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에서는 약을 처방을 안 해주고 연고만 처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고는 바르면서 우선은 지금 콩팥 내과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음식 대용으로 먹는 약콩이 우리 몸에 이제 해독 기능도 하고 혈액 순환을 시키면서 피부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도 보충시키고 그래서 이제 체중이 지금 한 몇 킬로 빠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몸도 조금 더 콩이 들어가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내가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세상 살면서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이나 지금 이렇게 당구라든지 내가 취미 생활로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너무 짜거나 너무 달지만 않으시면 되니까 뭐 거기 지금 내과 진료 받는 데에서 특별히 뭐 피해야 되는 음식이 없다고 하면 어르신이 당기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15일 복용하시고 일단 검정콩 넣어서 드시고 15일 있다가 한번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박사님, 네.
콩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뭐 약재는 없습니까? 아,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콩팥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한방차를 지금 불러드리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어르신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피부과 연고 바르고 이제 검정콩을 열알에서 한번 먹을 때 20알 정도로 늘리면서 제가 그거 보고 다른 이제 음식을 드실 때 보충이 되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제 15일 있다가 전화 좀 주십사 한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예, 예. 네, 15일 동안 검정약콩 그 밥이랑 예, 예. 네, 꾸준히 드시고요. 예, 예. 네, 보름 후에 다시 한번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76세 아버님의 피부 건강 고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 해독제로 쓰인다는 검정약콩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자, 박사님, 검정약콩을 쓰면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콩이니까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이제 단백질 섭취가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근데 현재 어르신의 경우에 체중이 한 3, 4kg가 이제 빠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피부는 속피부가 뽀얗면서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조밀합니다. 만지면 말랑말랑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선천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꺼림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콩팥 지금 약도 먹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콩팥 자체가 나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무언가 정신적으로 무언가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콩팥에 영향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피부과 선생님께서 그 신경과 약이 이제 이 피부에 무언가 효과가 드리게 나타날 거라 그랬고 현재 콩팥내과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한방차는 우선 그 피부를 빨리 순환을 시키면서 피부가 훨씬 더 순환이 잘 되고 영양 공급을 잘 받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한방차를 못 불러드리는 것은 우선은 차선책으로 신경과 약을 먹으면서 피부의 재생이 좀 느려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해독제 개념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부를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약이 이제 검정약콩입니다. 또 하나 이 검정약콩은 우리가 이제 붓기가 있을 때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쓸 때는 원래 이제 건지왕이나 백작약, 당귀 이런 약들을 같이 넣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콩팥 약 때문에 제가 이제 한방 그 음식으로 같이 불러 드린 겁니다. 그래서 10알에서 이제 20알, 10알이 이제 최소 단위부터 늘려가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피부에 문제기는 문제인데 심장에서 그 피부 쪽으로 혈액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잘 시키는 게 검정약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둔감한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건 잘 견디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건 잘 못 견디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당구를 치면 너무 좋고 재밌다. 그래서 건강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재밌고 즐거운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복지관에 가서 당구를 치는 게 재미있다고 하시니까 괜찮고 근데 이제 환기가 잘 된다고 물어봤을 때 환기가 잘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15일 정도 복용하고 다시 한번 상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콩, 잡곡의 종류잖아요. 한 네. 종류잖아요. 네. 쌀밥보다 잡곡이 좋다고들 하는데 예. 혹시 이 체질마다 섭취하면 도움되는 뭐 콩류나
잡곡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콩이 이제 대표적인 게 그냥 우리가 메주콩, 예, 그래서 우리 청국장이나 이제 된장으로 하는 그 콩이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적소두라고 해서 팥을 또 넣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검정콩도 있고, 검정콩도 이제 이 식용이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약콩은 서목태라고 해서 검정 약콩입니다. 조금 더 조그맣고 예, 단단한 약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재는 해독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무언가 불편한 음식을 먹거나 나하고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 해독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는 여러 가지 인공물이 같이 가미가 되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팥이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해독해서 콩팥에서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는 게 이 서목태 약콩이고, 예, 적소두는 빨간색입니다. 우리 이제 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것은 기가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가고 조금 걸으면 다리가 붓고 저녁 때 먹고 자면 이제 얼굴이 붓기가 생기는 분은 이 적소두를 밥에 좀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내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체중을 조금 더 약간 늘리고 싶다. 예, 그 다음에 피부가 좀 건조해진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예, 메주콩, 예, 노란 콩을 같이 음식에 넣어서 예, 밥을 할 때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까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아, 70입니다. 아, 70세 되셨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49에 51입니다. 149cm에 51kg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가슴이 한 번씩 땀 들리듯이 그 통증이 자주 와요. 예, 가슴 어느 부분 쪽입니까?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서요? 정복판에. 정복판에. 근데 저는 한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적이라 하더라고, 적. 예. 근데 그에 대한 약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꾸부정하게 걷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꾸부정하게 이제 연세가 많이 꾸부정한 건 아니고 예, 예. 바쁘게 할 때는 꾸부정하고 평상시에는 반듯하게 걸어요. 네. 근데 이 경우 그 한 부분만 오세요, 통증이요? 예, 한 부분만. 예, 그러면 그게 보통 며칠에 한 번 오세요? 어쩌다 한 번씩 오세요? 예, 어쩌다가 한 번씩. 예.
이게 오신 게 맨 처음에 몇 년 전쯤이신 것 같으세요? 대충요? 오래됐습니다. 예. 이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병원에서 진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한방에서 침 맞으면서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예. 일종의 적이라 하더라고, 적. 양방병원에서는 진료 받으신 적 없으세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도요. 요 가슴도 사진도 찍어보고, 네네. 우리 나이 되면 병원에 많이 안 다닙니까? 예. 그런데도 뭐 별로 그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양방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고지혈증이 조금 있는데 예. 헬스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낮추려고 지금 고지혈증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당뇨는 없고요. 예. 지금 따로 젊으셨을 때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한 10년 전에 자궁 그냥 예. 절출 수술만 했습니다. 예. 지금 요즘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역류성 식도염 좀 있죠. 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네네. 네, 시원하세요? 네. 네, 소변은 주무시다가 한두 번 일어나십니까? 좀 신경을 쓰면은 몇 번 일나고요. 안 네네. 쓰면 그냥 푹 잘 수도 있고. 네. 어머님 이렇게 집에서 일 말고 또 다른 일도 전에 하셨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요.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가요? 이렇게 좀 정신을 많이. 내 몸에 딱 맞게끔 그냥 괜찮습니다. 예. 이 일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일한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예. 젊었을 때부터 23살 때부터 이때까지 했으니까요. 예. 지금 따로 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스트레스라든지 마음에 힘든 일이 뭐 조금씩은 누구나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무언가 있나 해서요. 뭐 옛날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면 어르신하고 아닙니다.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세요? 예. 네. 지금 요 근래 가슴 통증은 언제 나타나셨어요? 제가 헬스를 하는데 네. 헬스하고부터는 나타나네요. 헬스 하기 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 증상이 또 헬스하니까 다시 나타나네요. 헬스 재밌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헬스 운동 안 하시고 이제 예전에는 좀 신경 쓴 일이 많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이제 식도 쪽에서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될 때 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근데 이러려면 대체적으로 음식을 목에 가래나 이물감도 있으세요? 네네, 있어요. 예. 지금 저하고 통화할 때도 이렇게 목을 생각을 하면 목에 뭐 있는 느낌 드세요? 네네. 예. 이건 언제부터 있으세요? 이것도 한참 됐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안 돼가지고 일단 역류성 식도염으로 그건 났어요. 근데 계속 약은 먹자니 그래서 안 먹고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갔더니 선생님께서 왜 그런다고 이렇게 설명 들으셨나요? 네네. 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러신다고 했어요? 예예. 예.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을 때 목에 가래 이물감은 좀 줄었습니까? 그때 먹을 때는 또 괜찮더니 안 먹으니까 또 다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드실 때는 목에 이물감이 확연히 줄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죠. 예. 예.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식사하실 때마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은 있으세요? 어쩌다 한 번씩 속쓰림이나 위쪽으로 이물감 느껴지세요? 예, 한 번씩 이렇게 예. 공 돌려지듯이 이렇게 약간 쪼는 맛은 있어요. 예. 평상시에는 괜찮고요. 네네네. 예. 이 경우에는 개심통입니다. 그러니까 개심통. 예.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가슴 통증이 먼저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목에 이물감이 먼저 생겼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기분이 좋고 세상사가 내 뜻대로 잘 되는 느낌이 있을 때는 그 목에 그 후두덮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뻥 뚫립니다. 예, 우리 뭔가 기분 좋을 때는 뭐가 막 크게 뭔가가 잘 소통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때는 그 목도 후두덮개도 순환이 더 잘 되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살다가 보면 뭔가 스트레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도 여러 번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걸 참고 있다가 보면 목에 이물감이나 헛기침을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예, 젖가슴 사이 쪽에 전중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한 번씩 통증이 오고 또 멀쩡하다가 어쩌다 한번 통증이 오고 이러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향부자, 향부자, 예, 길경, 부자, 예, 향부자, 길경, 예, 길경, 예, 지각, 길경, 예, 지각, 지각, 예, 지각. 예, 지각은 탱자 열매입니다. 아, 예, 예. 지각, 예, 감초, 감초, 예, 복령, 복룡, 예, 령, 예, 대관령 할 때 영자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각 5g씩 넣으셔서 5g. 예, 물을 1800cc 넣으세요. 물을 1800. 예, 그 다음에 100cc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아, 종이컵 한 컵. 예, 예, 한 컵보다 좀 적게 나와도 되고 100cc 정도 나오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5시쯤 한번 드세요. 아, 5시. 예.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실 때 지금 헬스 운동을 하실 때 재밌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무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예, 그 무리하시면 우리가 힘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기도가 가슴 심장 쪽에서 힘이 들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70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마음은 똑같이 다 청춘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몸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 오늘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와, 운동이 오늘은 생각보다 잘 된다. 예, 그러면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아, 오늘은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아, 몸도 영 아니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운동량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게 가슴 통증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목에 이물감이 줄어야 돼요. 예. 목에 이물감이 줄으면 약효가 있는 겁니다. 예, 아, 근데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어머님이 이제 일하시면서 지금 특별한 계시면서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시면서 해도 한 번씩 뭔가가 마음이 불편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마음이 불편하면 그 증상은 심해집니다. 아. 예, 그러면 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목이 더 답답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 내가 무언가 불편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오늘 도움 많이 되셨어요? 예, 그럼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최진님 박사님 내가 지금 2번째예요. 아. 옛날에 한 10년 전에 라디오로. 아, 정말요? 네. 네. 그렇다면 한방차 한번- 네, 꾸준히 드시고요. 네. 네, 언제든지 저희 방송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만나 뵐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70세 어머니의 가슴 통증, 개심통에 대한 건강 고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이 개심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마음이 힘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이제 기준점이 환자분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냥 우리 가족에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잘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냥 나만 참으면 가족에서도 조용히 넘어가고, 예, 또 이렇게 형제 자매 간에도 조용히 넘어가고, 일하는 곳에서도 넘어가고, 예, 근데 그게 뭔가 부당한 것을 참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우라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가 생기는 경우에 뭐 그걸 한번 참았다고 해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가 4개월 이상 지났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어머님 저하고 통화하시는 분은 목에 이물감이 있고 가슴 통증이 있는 것은 이건 최소한도 10년, 뭐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진료를 받는 게 이제 심장내과,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기준점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스트레스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요즘 학생들 진료하다가 보면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뭐가 스트레스냐고. 그런데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나만 진급이 못 되는 경우, 나만 일이 뜻대로 잘 안 됐을 때, 예, 상대방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친구분들이나 주위 분들은 잘 나가는 것, 잘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지면서 답답해지는 게 오랫동안 지식이 되는 게 이게 스트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심장 쪽에서 가슴에서 자율신경에서 예민하게 작동이 될 때 이 개심통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방금 전 상담자분과의 통화에서 이제 가슴 통증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 이물감에 대한 질문 많이 주셨어요. 예, 예. 네, 이 가슴 통증과 목 이물감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부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가슴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같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따로따로 하나만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굴하고 몸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게 목인데, 이게 이제 천지가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제일 뭔가가 안 통할 때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얼굴과 몸을 연결해 주고 있는 통로가 목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매핵기 증상을 천지가 폐색되었다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목에 이물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진하면 나는 가래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또 간혹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식도를 통해서 목으로 역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증상의 기분이 증상을 파악하는 게 간단합니다. 배가 부를 때 나타나야 됩니다. 예, 소화가 안 될 때 이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심통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하거나 뜻대로 안 될 때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향부자, 길경, 지각, 감초, 복령,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향부자는 이제 기분을 좋게 하는 약, 그 다음에 동의보감 본초문에서 부인문의 성약입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한 증상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인문의 성향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예, 여성분이지만 예민하고 섬세한 분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그 둔감하고 예민한 것은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 때, 부부가 있으면 정확합니다. 또는 엄마가 자제분들을 살필 때 자제분이 2명 이상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딱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 예, 그래서 반대로 남성들 중에도 생각보다 예민하고 섬세하고 집안 정리정돈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도 남성 중에 반은 잘하는 분, 여성들 중에 반은 집안일보다 밖의 일을 잘하시는 분, 이렇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울체될 때 향부자를 쓰는 거고, 그때 목과 가슴이 답답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목에 이물감이 나타날 때 쓸 수 있는 약이 길경과 지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슴 쪽에 들어있는 게 마음, 심장이 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나이가 70세가 되니까 심장의 펌프 능력을 좋게 해주고 근력에 힘을 길러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감초를 넣어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복령은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액의 찌꺼기를 잘 배출시키도록 처방해드린 겁니다. 네, 한방차 드시고 빨리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심통 어떻게 들으면 약간 괘심통이랑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개심통이 있을 때 혹시 도움되는 지압법, 한방 지압법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심통이니까 예, 전중혈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 젖가슴에서 서로 마주치고, 예, 그 다음에 코에서 배꼽 쪽으로 내려가면서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슴 가운데가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돌려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비벼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10초씩, 예, 한 10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내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내관은 그 손목의 내측의 횡문 주름인데요. 가로 주름인데 이거를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세 번째 손가락을 대서 세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건 사이입니다. 예, 손목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힘줄이 있습니다. 그 힘줄 2개 사이가 내관입니다. 그래서 이 내관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뻐근할 정도로, 이때는 왼쪽보다는 이제 오른쪽은 내 몸의 스트레스로, 예,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오는 거라 이 내관을 한 10초씩, 예,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답답한 거는 바로바로 풀어야겠죠? 예, 근데 이게 네. 지금 제가 이 개심통은 혼자서 본인이, 우리 한국말 내가 내 속을 볶는다 이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건 뭐 세상사가 잘 되고 주변 사람이 잘해주면 네. 내가 속을 볶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을 통해서 또 내가 사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먹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재밌어 하는, 아까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거를 하셔야 스트레스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답답한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항문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한 40도 정도의 물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좌욕은, 예, 항문의 대장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장수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비뿐만이 아니라 치질처럼 항문 질환이 있을 때 좌욕이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좌욕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좌욕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